반갑습니다. 심리학당의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짓눌려 있는 감정,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소주 한 잔 마시면은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억울함. 네. 뭐 살인자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세상이니까 뭐 우리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겠어요. 그죠? 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비난받을 때 정말 억울하죠. 또 내가 했는데 내가 인정 못 받고 타인들이 그걸 가지고 막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부풀리고 자랑하고 다니고 나는 그거에 대한 득은 하나도 없고 정말 억울하죠.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책임은 다 했는데 끝이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됐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더 큰 일이 벌어져 있고 더 큰 일이 벌어져 있고 이러면 정말 혼자 앉아 있으면 너무 그 억울함이 나를 짓누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타인과 사회가 나를 오해할 때, 또 그걸로 인해서 나를 함부로 대할 때요. 그때 정말 억울하죠.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사건 사고를 벌리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억울한 거는 살아있는 존재들은 누구나 다 억울하다. 뭐 지금 대통령도 억울할 거예요. 교황청에 계신 교황님도 억울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억울한 감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가장 큰 문제는요, 억울한 감정은 자기 연민으로 이어져요. 자기 연민은 단어 풀이 그대로 보면 실패할 것에 대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쁠 거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일이 잘 돼도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감정은 아주 격렬하게 탁 분리가 되죠. 어떻게 해요? 분노 아니면 우울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점점 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지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상황이 지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죠? 뭐만 해도 우울해. 뭐만 해도 화가 나. 그럼 당연히 지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해질 수 있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타인의 감정, 그 다음에 타인의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막 나갑니다. 미안해, 고마워 이런 단어 절대 안 씁니다. 왜? 내가 피해자인데? 이것들이 내 맘대로 할래. 나한테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억울한 감정들 계속 끌어안고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첫 번째는 무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한테 희생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팀장이 부하 직원들의 잘못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 관계 자체가 원래 그 상황이에요. 내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관계일 수 있어요. 뭐 득만 보려고 합니까, 세상을? 아니잖아요. 또 하나, 그 일이 잘못되고 있는데 이 무지가 결국 어떤 일을 벌이냐면 수동적으로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이 망쳐지는 거에 대해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 뭐 될 대로 되는지 뭐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무지죠.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탓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부모 탓, 세상 탓,
남편 탓, 부인 탓, 심지어는 이제 늙으면 자식 탓까지 합니다. 그러면 계속 억울한 거죠. 그죠? 자기 발전, 자기 수양은 없이 계속 남 탓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탓하는 습관이 억울한 감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무례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경우들이 있어요. 무능력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거리감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잘 하셔야 돼요. 텐션을. 그러지 않으면은 휙 휩쓸려가지고 똑같이 무례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웃기는 게요. 처음엔 무례하다라고 느끼면 내가 좀 조심도 하고 화도 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무례한 게, 무능한 게 습이 이게 전달돼요. 그 나도 습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 값어치 없는, 그리고 정말 참 별로인 사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좀 이렇게 피해가는, 그래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억울한 감정, 억울한 상황을 조금 바꿀 수 있죠. 또 억울한 상황이 왜 만들어지냐면요, 원인이 내 스스로 값어치 없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살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너무 조급해서 빨리 대접받고 싶어서 막 성급하게 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억울한 일들을 만들 수 있죠. 맞죠? 네. 그래서 이 해결책은요, 일단은 관계에 대한 정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에 대한 정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관계는 내가 정말 뭘 해도 좀 억울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내가 득보다는 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모로서, 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형으로서, 누나로서 당연히 난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세요. 말과 행동만 따라가지 마시고 그 기저에 있는 감정들이요. 네. 그 상대가 좀 미숙하고 어리숙해서 자꾸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반대로 행동을 하거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이러면서.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어린 왕자가 왜 그 많은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자기 별을 놔두고. 네? 그거 장미 때문에 억울해서 욱해서 집 나간 거예요.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죠? 네. 자꾸 짜증 부리고 뭐 해달라 투덜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왕자가 진짜 억울하네. 씨. 나 집 나가. 나갔다가 돌다 보니 뭐예요? 그거 투정 부린 게 더 봐달라고,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 말과 행동만 따라가지 마시고 그 기저의 감정을 좀 파악을 해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편견과 선입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인간들이. 그렇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덜 당하려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기 수양과 자기 개발이요. 네, 자기 수양은 어떤 그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수양을 해서 그것이 한 점 오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자기 개발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갑자기 성철 스님이 되라, 갑자기 하버드대 교수가 되라, 이런 거 우리 못 하잖아요. 생활인이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고요. 뭐든지 다 욕심 부리면 또 지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도움되는 마지막 팁을 좀 드릴게요. 행동치료에서요. 네, NLP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 NLP 기법 중에서 공중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서만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든 슬프든 뭐 하면 여기가 다 뿌얘집니다. 뿌얘지고 이 인간하고 나하고의만 관계만 보여요. 여기서 생각을 달리 해보자고요. 붕 올라서 옥상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와 나 1인칭, 2인칭이 아니라 위에서 3인칭으로 한번 보세요. 또 비행기에서 보세요. 하늘 위에서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요, 우주선 타고요. 아니, 우주에서 보세요. 그러면 지구가 요만할 텐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보이나요? 그 상황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별거 아니구나.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억울하고 이 상황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힘든 거 아니구나. 네,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앵커링 기법으로 들어가시면 좋죠. 앵커링 기법은 내가 자신감 있고 즐거웠던 그 경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떠올릴 수 있죠? 네, 그게 어떤 시절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조건 형성을 만들어야 돼요. 조건 형성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생각을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음악과 붙인다. 저도 산책을 할 때는요, 딱 한 음악만 들어요. 공부할 때는 딱 공부할 때 음악만 듣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건 형성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음악을 들을 때는 집중이 당연히 잘 되고, 또 이 음악을 들을 때는 산책이 정말 가볍고 신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그 음악이 좀 어렵다면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가장 내가 즐거웠고 자신감이 넘쳤던 시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러면 나는 그 시절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배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때 앵커가 뭐예요? 닷이죠, 닷. 닷을 툭 내려가지고 거기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 억울한 감정을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결론 좀 말씀드릴게요. 세상 억울한 사람, 안 억울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좀 억울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거기에 내가 매몰만 안 되면 되죠.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내가 수양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면 그 억울한 시절도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지, 이렇게 옛날 얘기할 때도 돌아옵니다. 아셨죠? 네. 저도 한때는 정말 국가대표급은 아니지만 서울시 대표 정도로는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 억울할 게 아니더라고요. 반은 내가 만들었고 반은 그들이 만든 거예요. 반 내가 만든 것만 내가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들을 나한테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나를 막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내가 요것만이라도 고쳐놓잖아요. 수양하고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달라져요. 왜? 그들은 편견과 오해를 하고 싶어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우와, 쟤 되게 잘 나가네? 되게 좋은 사람 됐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바뀌어서 나를 어떤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가지는 않죠.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억울함에 대한, 네, 정말 억울함은 나쁜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억울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억울한 감정들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빨리 툴툴 털어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